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방어기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의 방어기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게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퇴행,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퇴행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동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변 대변 다 가리던 아이가 동생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응아를 막 옷에다 한다든지 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발달이 됐고 그걸 다 했는데 동생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자랐던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흔히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퇴행이라고 해요. 또 상담을 받는다거나 어떤 거를 또 자기 습관을 고친다거나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상담 받을 때도 그렇거든요. 좋아져요. 이제 새로운 걸 익히고. 그런데 이제 상담자가 생각할 때 좋아졌다. 이거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주에 그냥 백을 하는 거죠. 아주 예를 들면 내가 분노하는 거를 막 고쳤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엄청나게 화를 내버린다든지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은 자기에게 익숙한 습관이 돼 있는 그런 발달되지 않는 그런 그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퇴행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이제 퇴행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설명을 하냐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단계를 나눠 놓거든요. 분리개별화라고 해서 만 2세에서 3세까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한 인격으로서 발달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 중에 이제 만 1세경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 엄마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돼 있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점점점 이제 엄마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분리개별화 독립의 단계예요. 그런데 만 1세가 되면 여러분 뭐 해요? 애들이 걸어 다니죠. 그렇죠? 이제 걸어서 이 아이가 직립을 해서 걷는다는 거는 실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발걸음 떼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막 박수치고 막 너무 신기하고 누워서 기지도 못하는 애가 드디어 막 건들건들 하면서 막 한 발자국을 뗄 때 그 감격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한 발자국을 뗄 때 아이들은 엄마를 등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엄마를 등지고 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는 그 속에서 이 아이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떠나면 엄마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내가 엄마를 등지고 엄마를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를 배반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놔두고 내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몇 발자국 갔다가 다시 엄마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게 걸음을 못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와요. 그랬다가 다시 또 걸어갔다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엄마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엄마에게 머물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접근기, 연습기라고 해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이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독립해서 독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엄마를 떠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를 등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빵긋빵긋 웃고 막 아는 척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엄마들 마음속에 아이에게 배반감 느끼는 것 같고 배반감 들고 아 쟤는 왜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아하고 그래? 그러면서 좀 섭섭하고 그런 엄마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야, 너 저 이모한테 가. 뭐하러 왔어? 막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장난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경계선 성격이라는 성격 배우셨잖아요. 이 경계선 성격이라는 것을 오토 컴벅이라는 사람이 이 재접근기에 고착된 재접근기에서 이렇게 독립으로 분화돼서 확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발달이 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그 갈등에 서 있는 성격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르실 때,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또 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에게 우리가 계속 훈련도 시키고 학습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열심히 시켜요. 그런데 시키다 보면 아이가 좀 해요. 하는데 이제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어떻게 되돌아가냐면은 그 전보다 못하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쩌냐면 실망을 해요. 엄마들이. 그리고 그냥 아유 진짜 신경만 썼네. 나만 애쓰고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러고 탁 놔버리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게 또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키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분노를 이제 내지 않고 좀 잘 말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오늘부터 뭐 이런 일을 좀 해봐야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뭔가를 좀 발전을 시킬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자꾸 퇴행을 해요. 그런데 그 퇴행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있는 거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전진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좋아지려고 하면 그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힘과 그것들을 끌어당겨서 그냥 익숙하고 힘들지만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두 개가 항상 알력이 있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보통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도 내담자들이 언제 가장 드랍이 되냐면 중단이 되는 이유 중에 언제가 가장 많이 중단이 되냐면 이럴 때예요. 처음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상담을 받아가지고 뭐 조금 뭐 좋아지지도 않아요. 뭐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잘 드랍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좋아지고 이번에 성공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상담 받아봐도 소용없잖아. 더 안 좋아지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뚝 떨어질 때의 이 실망감을 이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요, 상담이. 자, 상담만 그러겠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이 퇴행의 순간이 오고 실은 인생을 뭔가를 딱 차고 나가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퇴행을 영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노력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성장 과정에서 파도처럼 출렁이는 것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그 퇴행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고 또 퇴행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 퇴행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화예요. 신체화. 여러분 그 우리가 퇴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해결 방식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원초적인 해결 방식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울어서, 떼써서, 또는 막 들어 누워서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어린 아이였을 때. 근데 어른도 퇴행이 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냥 몸이 그냥 막 아파버리고 몸살이 나가지고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막 있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게 몸이 진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갈등을 그 어린 아이는 누워서 있잖아요. 누워서 이불 속에서 계속 울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떼쓰는 어린 아이처럼 그냥 아파, 나 아파, 그리고 누워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체화가 실은 그런 일종의 퇴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퇴행을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뭔가 이제 개선시키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퇴행이 온다. 그런데 신체화를 비롯한 퇴행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 되냐면 미성숙한 성격.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통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에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체화를 많이 쓰시는 분이 오시면 이분들은 자기 몸이 아픈 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자기 마음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관심도 없고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보는데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이제 신체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숙한 유아적인 사고와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되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퇴행을 쓰고 신체화를 쓰는 이유가 그 무의식적이기 때문에요. 네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몸이 잘 아프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파 이런 분들은 내가 퇴행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퇴행의 일종인 신체화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직면해서 내가 신체화가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을 써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때를 써도 괜찮고요. 뒹굴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점점 성장을 하고 내가 또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진짜 어른이 아니라 늙을수록 떼쟁이가 돼가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요. 참 걱정이에요.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되고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늙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든 좋은 사람이 될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퇴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조금 더 알아차리고 성숙하고 이 몸으로 아픈 이것들이 진짜 몸이 아픈 건 말고요.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몸이 아픈 것으로 해결하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일어나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이 퇴행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숙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퇴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방어 기제 몇 가지를 하고 이제 이 방어 기제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